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플로우가 최근에 좀 중요한 건의 재료들이 몇 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최근에 또 변동이 된 건들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 대표 있죠? 네, 주식 담보 대출, 이 건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주식담보대출이 나중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사실 네, 이것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자 공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가 보유 주식이 변동이 된 공시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드트로닉이 만약에 리오플로우를 인수를 안 할 경우에 위약금을 지불하는 건, 네, 이 건이 좀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거래 재개가 되면은 사실 그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거래 재개가 늦춰지는 것이 과연 좋은가? 네, 이 부분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연말에 대박을 낼 수 있는 대박주, 네, 요거 하나를 제가 참고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사 하나가 좀 나온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마 이 더 벨지를 통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더 벨지를 통해서 기사 나온 것을 한번 쭉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어플로우 창업주가 200억 주담 대출을 받았다. 네, 이것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은 뇌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사실 200억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은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데요. 자, 요것은 이제 나중에 100억대 더 땡긴 거고요. 요 전에, 예, 요 전에 것도 좀 있어요. 네, 요 전에 거부터 보면 200억 정도 대출을 주식 담보로 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100억은 한국투자증권이고 매 3개월마다 그 만기를 경신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00억 대출을 했죠. 100억 대출을 받았어요. 갖고 있는 주식으로 담보를 잡아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바로바로 상환이 안 된다면은 나중에 거래 재개가 되면은 결국 이제 주가가 내리가게 되면은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고, 그것은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담보 유지 비율은 2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 주가가 내리면 이것 역시 일단 부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 유지 비율도 굉장히 높죠. 낮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이자율도 사실 적은 건 아니죠. 5.8%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 건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대출을 받아서 이제 토탈 200억이 된 거죠. 토탈 200억이 된 거고, 이자율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담보 유지 비율은 25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그 주식 담보 대출이 일어난 부분, 그리고 인슐렛에 의해 피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 그래서 이 담보 유지 비율이 떨어질 건데, 거래 재개가 되면 그로 인한 반대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보유 주식 변동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네, 여기서 보시면 자, 보유 주식수 비율 해가지고 나왔죠. 당사자가 이제 모건 스탠리예요. 모건 스탠리인데 201만 주에서 152만 주 정도로 지분이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한 48만 주 정도를 매도를 49만 6천 주네요.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비율이 6.6%에서 5%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것은 물론 거래가 예전에 됐을 때 이제 된 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하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부담이 좀 있는데요. 여하튼 이거는 거래가 재개가 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보유주식수 변동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거나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외국계가 지분이 좀 줄어들었고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11월 8일자로 그 건에 대한 공시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김재진 대표 이거는 일단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대표가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건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좀 해소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모건 스탠리는 보유 주식 수가 줄었다는 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메드트로닉이 사실 그 계약금이 없이 해가지고 그 대표의 지분을 양수를 하는 건, 이 건에 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메드트로닉이 만약에 이어플로우를 인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위약금을 한 200억 정도 지불을 한다 해요. 그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담보대출 100억 또 100억 해서 토탈 200억 받은 것은 위약금으로 커버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김재진 대표가 자신 있게 뭐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 막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담보대출 받겠다는데 그 담보대출을 안 해줄 리도 없었겠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 인수를 안 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위약금을 주는 건데, 이 위약금을 또박또박 주겠느냐, 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지금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인줄렛에 의해서 피소된 건이 해결되고 차라리 거래 재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뭐 시장은 내렸다가 좀 올라와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슐렛에 의해서 피소된 건의 상황이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대표 담보 대출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뭐 거래 재개 안 되는 것이 답답하지만 거래 재개가 늦춰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변화되는 정보가 대단히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 재개되는 게 일단 능사가 아니라 이 변화되는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그리고 좋은 정보가 나와서, 좋은 재료가 나와서 이어플로우가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제 가격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이어플로우와 관련된 정보나 재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히 정보를 모아서 비하인드 정보까지 해서 고급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1단계적으로 거래 재개되기 전에 소통을 많이 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 작은 도움이죠. 네, 작은 도움입니다만 그런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은 즉시 매매 사인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주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신속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플로우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을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만큼 이 정도의 작은 도움이라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전화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꼭 주십시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그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 종목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잘 매매하셔서 대박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 드릴게요.
네, 저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